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참 그 한 2, 3년간을 국내에 못 계시고 그렇게 해외로 나중에 당신 말씀에는 그러시더라고. 그때가 내 인생에서도 참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그런 기간이었다. 그때 아마 우리 스님께서 그 인도도 처음 그렇게 동남아 불교 이런 상태를 둘러보시는 계기가 되셨던 것 같아. 나중에 아마 그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 이론, 지구촌 공생회 이런 거 하시면서 동남아 쪽에 그동안에 그때 살펴봤던 그 상황들이 아마 뇌리에 남아 있어서 그쪽에 그 지원하는 비중이 상당히 컸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 쉽게 말하면 지금 그 12.7 범란을 그 전두환 정권에 순응하지 않은 탓을 이제 가장 큰 요인으로 보잖아요. 그랬는데 내가 그것을 그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 아마 그 이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잠시 그런 게 있는데 정교 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님은 상당히 굳게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성직자로서 그 권력 있는 층 쪽하고 너무 밀접하고 모든 일을 그런 쪽에 이제 의존해서 하는 것 같은 것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르셨던 것 같아. 전두환 장군을 대통령으로 추대 바랍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안사령부에서 이게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성명서를 써가지고 왔어. 나보고 지지해달라고 해서 정교 분리 원칙에서 그걸 지지할 수가 없다. 아마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계셔서 뭐 지지를 못하겠다든가 어쩌든가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는가.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생겼는데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세상에 그 상상도 못할 우리 전국에 있는 사찰을 그렇게 군합발로 짓밟는, 그리고 스님들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이런 것은 상상도 못 하셨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못 판단한 그 후유증이 이런 정도였을까. 여기에 대한 그 고뇌가 굉장히 깊었고 그게 오래 가시더라고. 내가 곁에서 뵙고 항상 느끼면서 간간히 어떤 순간이 오면 그 고뇌의 흔적이 나한테도 많이 느껴지고 그랬어. 제법이 종년생이요 제법이 종년멸이라 모든 현상이 인연 따라 태어났다가 인연 따라 멸하는 거다. 예? 그런 게 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유가 생기고 미국 문화를 보고 또 여러 가지로 거기 배운 게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멀리 보는 안목도 생기고 객관적으로 보는 안목도 생기고 그래서 그때 이제 사회가 바깥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 내 생각이기도 하고 당신이 간혹 하신 말씀 들어보면 그때 그 한 2, 3년이 상당한 전환점이 되셨던 것 같아. 당신 삶에. 그래서 나중에 어떠한 그런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자리라든가 아니면 그런 힘이 있을 때는
어느 쪽에 최선을 더해야 되겠다는 아마 그런 판단도 아마 그때 얻으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을이라고 보면은 그 하시는 그 사회적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이전에 어떤 스님들도 생각해내지 못한 그런 일들을 지금 하셨잖아요. 종교인들 아무개 저 트로이카라는 얘기도 뭐 들리고 합디다마는 근데 그때 그 어른들 그 추기경님하고 강령 목사하고 이분들 최초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제 이런 타 종교인들하고의 그 소통 이런 것도 그 이전에는 없었던 것들이고 그리고 스님들이 그 사회 복지 분야에 신경을 쓰고 어쩌고 하셨던 것도 아주 그 이전하고는 다르게 새로운 발상으로 많이 그렇게 하셨고 그랬죠. 우리 그 종단복지재단도 아마 스님 계실 때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거 저런 것, 그 이후에, 12.7 이후에 스님의 삶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확실히 느껴져요. 지금 생각해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가, 근데 그분은 거의, 그 부분은 이제 내 판단도 틀리지 않을 거라고 내가 생각하는데, 내가 공부했을 때 부처님이 부처가 되는 것은 보현행을 실천하기 위함이 원력이 돼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현행이라는 것은 모든 일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나타나 필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제 보살행이고 그걸 통틀어 보현행이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많은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 능력의 최고봉이 부처 아니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은 부처가 목적이 아니라 보현행을 목적으로 두고 부처가 된 거라고 나는 불교를 이렇게 공부하고 이해한 사람이거든. 그 점에서 내가 우리 스님의 그 깨달음을 사회야라고 하는 그런 그 운동, 활동 이런 것을 나는 이렇게 이해를 해. 아마 평소에 우리 스님 기질도 그러고 공부하는 수행 성향이 우리 한국 불교가 최상근기들이 공부할 수 있는 선불교 중심으로 워낙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은사 스님은 조금 못마땅하다기보다는 조금 아쉬움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물론 중요한 것은 자아실천이고 내 성취인데 즉 내 공부인데 내 깨달음이 우선이지만은 그걸 바라보고 그 훌륭한 부처님 법을 예를 들어서 법사를 통해서 중생에게 이렇게 전달해주고 이해시켜야 할 책임도 자기 공부 이상의 그 소임이란 말이에요. 그 점을 상당히 중요시 하신 것 같고, 그래서 당신 말씀에 나는 그 비슷한 용어는 있어도 그 직접 그 똑같은 글자를 내가 못 찾아봤는데 우리 스님이 그 쓰신 말씀이 자미도 선도타 이렇게 지금 이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은 아직 그렇게 깨달음이 좀 모자라지만 남을 먼저 제도한다는 그런 생각을 실천하자 이제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자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점에 굉장히 나는 우리 스님을 그런 점에 존경을 해요. 원사 스님이라서라기보다도 왜냐하면 나도 생각이 목적은 물론 누구나
한목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거기에 도달해서 완벽히 성취하는 이가 그렇게 금생에 많지 않거든. 그리고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가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가는 과정에서 나는 향기라고 할까. 우리 스님의 행적은 아마 그런 향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당신이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물론 종단 지도자 역할도 하셨지만 크고 작은 그 지도자 위치에 좀 여러 분야에 계셨잖아요. 그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그 덕목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 우리가 볼 때 그 지도자의 덕목 중에 빠져서는 안 될 것들이 이제 냉철한 판단력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교리적으로 공부해도 지혜인데, 지혜가 우선이다. 그리고 누가 봐도 우리 은사 스님은 정단에서 그런 그 판단력이 앞선 지혜가 있는 분이다라고 다 이렇게들 얘기도 하시거든. 그런데 당신은 물론 지혜는 당연히 판단력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 판단력이 앞서서 먼저 주장하시는 것이 수행력을 얘기하시더라고. 올바른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력을 바탕에 둬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수행력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셔요. 그 지도자의 덕목 중에. 그 스님들 중에 우리 은사 스님이 행정 쪽으로만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말도 하고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남이 알지 못하는 당신의 그 내적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표면에 보이지 않는 나름대로의 그 수행의 방법들이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말씀을 보면 소위 말해서 수행 위주로, 실천 위주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할 때 수행 위주로만 평생을 살아본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도자라고 하는 덕목, 당신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과 자격이 있으신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듭디다. 그 자리가 그렇게 당신이 꼭 하고자 했던 자리라기보다 평소에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어떤 능력이 펼쳐질 만한 그런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서슴지 않고 나서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용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 그랬는데 무려 14년 이후지요. 14년 이후인데 다시 그런 일을 하시게끔 아마 시적절히 우리 스님을 그렇게 불러들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나도 들어요. 그래서 그때 원장을 다시 맡으시고부터 하시는 그 일들이 아마 원장 취임 직후부터 아까 말씀드린 그 깨달음의 사회화라든가 복지관계라 이런 것을 그때부터 그냥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 같이 일사불란하게 힘 닿는 대로 생기는 대로 준비를 하신 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아마 많이 놀랐을 거고 결과로는 그렇게 시작된 일들이 아마 지금까지도 많은 여러 군데서 꽃을 피우고 있고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동남아 가난한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애국이 잘 안 나가셨는데 그 12.7 이후로 2, 3년 이렇게 북미로 해서 유럽으로 인도로 동남아를 이렇게 오시면서 그 가졌던 생각들
그 결론은 이제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중간에 물어본 걸 내가 이제 시봉하면서 들어보면 이런 대답을 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다 같이 함께 좀 잘 살아보자는 뜻이다. 그게 아주 그냥 쉬운 말이고, 그런데도 그러자고 이렇게 이런 일부터 하자라고 실천해 나아가는 그 추진력이, 그것이 우리가 해보지 못한 당신의 아주 특출함 아닌가. 그런 것 같아. 당신이 또 특별히 강조해서 내 이런 사상, 내 이런 사고는 너희들이 절대 잊지 말고 후학들한테도 전해줘라 하는 것도 아니었고, 가슴으로만 그냥 느끼고 있을 뿐인데,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것은 아마 여러 사람들이 품어도 될 만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뭔가 내가 꾸준하게 처음부터 우리 스님의, 솔직히 말해서 상자가 은사 스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100% 다 꼭 따라야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나도 그렇기도 합디다마는. 그러나 시종일관 스님이 변치 않고, 그리고 이거는 모든 이들이 저런 위치에 있으면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종단 스님들 소임자로 말하면 그 애종심은 누구 못지 않으시고, 종단을 아끼는 마음, 그에 앞서서 그 어른이 항상 가슴속에 어떤 일을 해도 놓치지 않고 전제하고 있는 것이 공심이라. 사회에서의 그 공직자들의 그 마음가짐과 그 행동 거지들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자란 것의 핵심이 뭘까 생각해보면 공심인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승속을 막론하고 우리 스님의 공심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스님들도, 종단의 스님들도 부정하지 않으리라 난 생각이 되네요. 물질에 대한 공심, 이거는 아마 나중 소문에 들으니까 정부에서도 우리 스님은 인정한다고 합니다.